안녕하세요. 삶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힘이 들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타인이 시켜서 하는 것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내 스스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부딪혔을 때 우리는 사유가 넓어지게 됩니다. 문명의 발전은 과학은 생각하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나서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또 발전했고 성공했다고 말을 하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공을 꿈꾸면서 희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생각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반증이기도 하죠. 생각을 안 하고 타인에 시켜서 끌려다니면서 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몸은 편할 수 있을지언정 내 생각은 멈춰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이 시선이나 세상을 보는 사유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여실히 과학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도 단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분명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냥 상사가 시켜서 불평불만 하면서 어거지로 힘들게 그냥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 어느 순간 도태되고 마는 거지요. 그만큼 내가 성장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이 필요한 거지요. 생각하지 않는데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은 손자병법 2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작전편에서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요. 작전편이 이제 마무리되고 여기서 말했던 것도 손자병법에서 전쟁은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 소모되며 백성들의 삶까지 파산을 하고 삶도 피폐해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게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백성들의 삶보다는 군주의 욕망과 귀족들의 욕심으로 자행되는 게 전쟁입니다. 명분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곤 하죠. 깊은 내면에는 자신의 욕망과 과시욕,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왜 합니까? 직장을 왜 다닙니까? 돈을 벌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공은 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면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가려고 길을 쓸까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0년 더 이후를 일을 해서 퇴직하게 되면
또 물어보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자기 인생인데 왜 타인에게 물어보게 되는 걸까요? 그동안 생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일을 왜 하는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끊임없이 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책을 읽고 사색을 하며 생각을 넓혀야 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급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기어다니고 서게 되고 걸음마를 배우고 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보는 세상이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인데 바다를 알 수 있을까요? 밀림의 숲을 알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아는 지식이 최고라서 말입니다.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를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알아갈 때 인생이 또 달라지게 보이는 거죠. 생각에 시선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욱 넓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물 안에서 나왔을 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넓혀가며 우주를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또 얼마나 작아 보이겠습니까? 나의 사유가 그만큼 넓게 되었다는 걸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돈이 보이겠습니까? 우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돈은 그냥 종이로 보이겠지요. 우리의 삶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죠. 오죽하면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그냥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의 삶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죽기 마련입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장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루가 행복하고 가치가 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오지 않을 내일에 언젠가 있을 부자에 그거에 우리는 목을 매이고 있는 거죠. 오늘의 귀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겠냐 말인 거죠. 내가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넓혀 가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흐르다 보면은 남이 좋다고 하는 거에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 또 물어보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삶에 내가 맞춰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또 다음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죽음에 다가왔다고 하면 그 삶이 행복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게 무언지도 모르면서 살아왔다고 하면 과연
내 삶에 오롯이 온전하게 잘 살아왔냐고 물어볼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이 얘기하는 좋은 집, 좋은 차, 이걸 갖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삶 말입니다.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좀 더 생각을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평보다는 오늘 하루에 감사의 말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손자병법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